스매시를 하고 자신 있을 때는 직선을 이렇게 때려서 오히려 과감하게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보셨죠? 지금 다 찍혔나요? 이제 야, 갔다가 달려 들어오면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고 빠르게, 그리고 오히려 띄워서 쏠리게끔. 짱아! 안녕하세요. 꾹꾹 배드민턴의 짱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에이지 김영태 코치입니다. 제가 스매싱을 했어요. 근데 수비가 좋은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떤가요, 기분이? 이게 게임 해보시면 네. 내가 공격을 했을 때 이렇게 쳐올리는 상대방, 네. 계속 올려주는 상대방이 있으면 이제 초보분들은 계속 공을 때리면 쳐올리고 하니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네. 왜 자꾸 쳐올리는 거야 하는데, 이제 이 중상급자로 가다 보면 네. 내가 공격을 하면 상대도 수비를 되게 공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쵸. 드라이브를 치고 바로 이렇게 들고 공격 전환을 하려고. 그렇죠. 밀고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공격을 계속 하고 싶은데 네. 드라이브 한번 치고 드라이브를 걸면 대맞아 버리고. 빨리 들어와 버리고. 수비가 좀 공격적인 사람들, 턱 빼기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자기가 치고 막 들어오는 상대방이 있을 때 내가 스매시 이후에 어떤 볼 처리를 해주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계속 공격권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스매시 이후에 상대가 수비를 밀고 들어온다면 어떤 식으로 그 상황을 또 피해 나가고 또 공격으로 바로 다시 이어갈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스매시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경기 운영이 잘 되시는 분들은 볼이 날아왔을 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운영 능력이 올라가려면 조금 더 다양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상대의 실력도 수비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스매시를 때렸을 때 이렇게 수비를 걸고 달려 들어오는 분들인 거죠. 수비 능력이 좋다면 어쨌든 수비에서 공격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 예전에 영상 찍었던 것처럼 드라이브를 잘 걸면은 뭐 라운드로 들어올 수도 있고, 드라이브를 걸고 기회를 노렸다가 앞에 놓는 거를 달려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빠져나갈지. 그러니까 그냥 직선으로 때리고 수비 잘 오는 거 드라이브 치면 이렇게 들어오면서 드라이브를 또 칠 거고, 들어오니까 또 이거를 그대로 놔도 벌써 앞으로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네트를 타고 살짝 넘어가지 않는 이상 상대가 다 푸시로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커트를 진짜 잘 놓더라도, 아무리 잘 놔도 들어오는 상대한테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플레이 운영을 좀 해볼게요. 우선은 대각선으로 스매시를 치는 경우가 아니라 직선으로 친 다음에 드라이브가 앞으로 날아왔을 때 직선으로 드라이브를 건 상대는 앞으로 달려오지만 상대의 파트너로 있는 상대가 앞으로 먼저 달려오진 않기 때문에 대각선을 공략을 하는 거죠. 2구를. 그래서 스매시를 하고 날아오는 거를 바로 방향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볼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달아서 친다기보다는 그 속도를 이용해서 치고, 이 속도를 이용해서 각만 바꾸는 거예요. 치고 각만. 그러면 타이밍도 빨라지고 볼 속도도 어느 정도 빠르기 때문에 대각선에 있는 상대가 앞으로 무너지거나 또는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치고 준비해놨는데 이렇게 했을 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미리 딱 준비해놨다가 치고 준비했다가 바로. 여기서 이제 대각을 치고 보고 있는 거는 아니고, 때리고 난 다음에 이걸 뺐다면 다시 가운데로 와서 여기 공격으로 또 이어갈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약간 벌써 상대가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죠. 자, 두 번째는 저희는 공격이기 때문에 때리는 자세를 먼저 잡고 있고, 상대는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달려 들어와요. 근데 아직은 양옆에서 로테이션이 확실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양옆으로 있다가 한 사람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잡아놓고 뒤로 튕겨버리는 거예요. 먼저 공격 자세를 잡아놓고 자세를 낮춰서 순간적으로 이 라켓의 헤드면을 위로 때려서 밀어주는 거예요. 쭉. 직선 때리고 빵! 이런 식으로 자세를 낮춰놓고 있다가 치는 걸 순간적으로 뒤로 넘겨버리는 거죠.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달려드는 상대방이 조금 당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벌써 할 수 있는 기술이 다양해지는 거죠. 스매시를 하고 자신 있을 때는 직선을 이렇게 때려서 오히려 과감하게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보셨죠? 지금 다 찍혔나요? 자, 갔다가 달려 들어오면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고 빠르게. 그리고 오히려 띄워서 쏠리게끔. 올리는 게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흔들어 놓을 수 있어야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지금 반대쪽은 또 백핸드가 되겠죠? 네, 백핸드도 스매시를 치고 이렇게 오면 특히 백핸드는 포핸드보다 컨트롤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백을 이렇게 잘 놓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뜨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드라이브는 어때요? 백이 더 약해. 약해서 사실 백 드라이브로 공격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잘 치시는 분들이나 뭐 코치님들이나 선수들도 백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다는 게 상대 입장에서 막 위협적이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 쪽은 특히나 더 드라이브 공격보다는 놓는 게 안 된다 그러면 방향만. 근데 대각선은 그리고 약간 완전히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고 살짝 느슨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대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때리고 그냥 방향만. 쉽죠? 그리고 또 들어온다. 그러면 뒤로. 이런 식으로. 근데 뒤로 밀 때 백핸드를 미는 힘이 조금 약하시다면 치고 라켓을 들고 있다가 자세 왼발의 중심을 낮춰서 라운드 스윙으로 밀어도 돼요. 때리고 딱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상대가 첫 번째 볼을 치는 게 수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들어와도 드라이브성이라서 자세를 낮추면 충분히 칠 수가 있죠. 이게 아래로 꽂히는 공이 아니기 때문에. 내리고 라운드 자세에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치고 아니면 가운데 쪽으로 공략을 할 수도 있고 살짝 움직이게. 여기에 때리고 달려드니까 흑! 그러면 이제 바로 찬스를 빵!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직선 드라이브, 커트, 근데 이게 좀 효과가 없고 상대가 잘 들어온다. 대각 커트, 직선 밀고 반대쪽에서도 다양하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상대가 후반에는 달려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럴 때는 이제 좀 여유 있게 직선 커트도 가능하고. 그렇죠. 이렇게 섞어서 해줘야 직선 플레이도 더 훨씬 더 잘 효과가 통하는 거고. 자, 치고 호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더라도 네. 상대방이 강하게 때린 수비를 그냥 그 속도를 그냥 그대로 역이용해서. 그쵸, 역이용해서. 그냥 방향만 바꿔주고 뒤로만 넘겨주고.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그 순간 운영적인 면에서 계속 공격만을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 생각하지 못하고 안 나오는 운영을 이런 식으로 코트를 넓게 쓰고 이 양쪽의 상대방을 다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다 보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많아지고 조금 더 플레이에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